시즌 3, 5강 내가 바뀌면 관계도 다시 시작된다. 성숙한 소통의 법칙. 프롤로그 관계의 벽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집니다. 몸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고 무엇보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부딪히고 웃고 싸우고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의견을 주고받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부부 사이에 시시콜콜한 대화가 오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는 회사의 동료들이 사라지고 자녀들은 바빠지고 배우자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됩니다. 말이 줄고 마음도 다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다 변한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말을 멈췄고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가 뭘 해도 안 통해, 굳이 말을 해봐야 상처만 받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관계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느려지고 점점 고립의 방향으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벽은 결코 상대방 혼자 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천천히 아주 조용히 쌓아 올린 벽입니다. 나의 말투, 나의 태도, 내가 움츠러드는 방식이 그 벽의 재료가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무는 방법 역시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한마디, 부드러운 말투, 진심을 담은 표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때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사실 그때 좀 서운했어. 요즘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말들은 아주 짧지만 관계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은 숨기는 것이라고 배우며 살아왔고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오해 속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의 진짜 마음을 영영 오해한 채 살아갑니다. 누구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가끔은 벽을 쌓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벽을 허물겠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상대가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강의는 당신이 다시 관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움츠러든 채 조용히 살다가 나도 다시 누군가와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다시 마주보는 일입니다. 진짜 소통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한 발 내딛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벽은 내가 쌓았고 나만이 허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벽을 하나씩 허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과 마주 앉아 웃으며 말하며 마음을 나누는 그 따뜻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본론일 왜 우리는 벽을 만들었을까? 노년기 소통의 단절 이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예전엔 이웃끼리도 서로 집 문 열어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말도 잘 안 섞이고 다들 각자 바빠 보여.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말들이 자주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만 혼자인 것 같다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단지 사람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단절은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벽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1세대 간 대화 방식의 변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대화 방식의 세대 차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고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 세대는 감정을 억제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차이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얘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부모 말은 말로 안 해도 알아들어야지. 같은 생각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줄입니다. 침묵이 편해지면 대화는 점점 끊기게 됩니다. 끊어진 대화는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죠. 이 나이에 대한 잘못된 자존심. 두 번째로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 나이에 굳이 먼저 사과해야 하나? 저쪽이 잘못했으면서 왜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지? 나이 들수록 경험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자존심도 높아집니다. 자존심은 물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열심히 관계를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유지하려는 의지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낸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3. 오해를 방치한 시간의 누적.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래 같이 살았으면 이제는 말 안 해도 다 통하잖아. 이런 생각은 사랑이 깊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오해를 낳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오해를 만들고 오해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말하지 않고 참게 됩니다. 그렇게 참는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벽이 됩니다. 노년기의 많은 갈등은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서로 오해를 오래도록 방치한 결과입니다. 4. 괜찮은 척하는 습관. 나는 괜찮아.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이런 말은 때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마음을 감춘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보다 스스로 참고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말 못하고 서운해도 티를 안 내고 보고 싶어도 전화 한 통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구보다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외롭게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의 거리감, 디지털 기술의 발달, 사회 속도 변화,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차이 등은 노년 세대가 사회 전체에서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랑방, 마을회관, 경로당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사건은 노년 세대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말수가 줄고 더더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내가 먼저 벽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도 벽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말을 꺼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하루에 한마디씩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잘 먹고 다녀? 지난번 얘기 내가 좀 미안했어. 이렇게 짧은 말들이 쌓여 벽은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셋째,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쌓아둔 감정은 절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여전히 서운해하는 줄로만 압니다. 넷째, 말보다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빛, 표정, 관심, 태도 하나로도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이도 그 어떤 거리도 관계의 회복을 막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내 안에 있는 벽을 허물고자 하는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소통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본론이 표현하는 용기, 관계를 다시 살리는 열쇠. 노년기의 소통 단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말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마음을 닫는 시간이 쌓여 결국에는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관계는 스스로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실타래를 다시 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감정을 나누고 서운함도 고마움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표현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는 착각입니다. 우리 세대는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는 데엔 망설임이 많습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그 정도는 눈치껏 알아야지. 쓸데없이 말하면 오히려 오해 생겨.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상대는 모르니까 오해하고 그 오해는 또다시 침묵을 부르고 결국 서로를 멀게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가족이라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표현은 배려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했고 무엇이 고마웠는지를 조금만 더 말로 풀어내면
관계는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감정을 참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자면 울지 마, 엄살 부리지 마, 속으로 사귀고 잊어버려.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누르고 감정 표현은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단하거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사실 조금 서운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요즘 내가 자주 짜증냈던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짧은 말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조금씩 감정 표현에 익숙해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꼭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되살리는 마법 같은 말은 미안해라는 한마디입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서운함과 오해를 단숨에 녹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서로 마음이 남아있음에도 먼저 사과하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말하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그땐 내가 예민했나 봐. 미안해. 내 말이 맞았는데 그땐 내가 몰랐어. 화내지 말고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은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가 오랜 침묵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고맙다는 말까지 해야 해. 그건 당연한 거지 뭘 고맙다고 그래. 하지만 사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인상을 남기고 스스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밥 해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서 마음이 놓여. 내가 웃어줘서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말들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굉장히 큽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더 마음을 열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솔직함은 갈등이 아니라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솔직하게 말했다가 상처 줄까봐, 괜히 꺼냈다가 싸움 될까봐.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는 회피하고 말을 돌리고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힘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더 깊어지고 상대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 채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불편했어. 내 입장에선 이렇게 느껴졌어. 서운했지만 내 마음도 이해해. 이렇게 감정을 담은 솔직한 말은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신뢰를 만듭니다. 표현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롭게 하겠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조용한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데서 옵니다. 진짜 평화는 오해 없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표현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익숙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마디씩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좋아해. 이런 표현을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본론 3. 경청의 기술. 말보다 더 중요한 듣는 법. 소통에서 흔히 간과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집중하지만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깊어지게 만드는 힘은 사실 상대방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말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관계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경청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경청을 잘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경청이란 무엇인가?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듣는다와 경청한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말 그대로 상대가 하는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청의 흰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경청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오해와 갈등을 줄입니다. 서로 신뢰를 쌓게 만듭니다.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듣는다면 상대도 나를 더 믿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3. 경청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렇다면 왜 경청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청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 상대가 말하는 동안 우리는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 생각하느라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마음. 상대가 하는 말을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다 보면 진심으로 듣기 어려워집니다. 조급함. 빨리 말을 끝내고 싶거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상대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적 반응.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면 제대로 듣기 힘듭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으면 경청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4. 경청을 잘하는 방법. 그렇다면 경청을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집중해서 듣기. 상대방의 말에 전적으로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과 눈으로 상대에게 집중하세요. 휴대폰이나 TV 등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끼어들지 않고 기다리기. 상대가 말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3. 몸짓과 표정으로 공감 표현하기.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며 네 그렇구나 알겠어요 같은 짧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는 상대방에게 당신 이야기에 관심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4. 질문으로 관심을 나타내기. 상대가 한 말 중 궁금한 점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질문은 상대방이 더 깊이 이야기하게 도와줍니다. 5.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건 잘못됐어, 그건 틀렸어 같은 판단을 잠시 멈추세요. 그냥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는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5. 공감적 경청. 상대 마음에 진짜 닿기. 경청의 최고 단계는 바로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적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슬프면 나도 마음이 아파야 하고 기쁘면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적 경청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라는 깊은 위로를 줍니다. 6. 경청의 결과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경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말보다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 갈등은 줄고 오해는 사라집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경청을 통해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면 노년기의 고립과 외로움은 한층 줄어듭니다. 7. 경청은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경청이 서툴러서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연습과 노력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하루 한 번씩 진심을 다해 상대 말을 들어보세요. 내 생각을 잠시 접고 상대의 마음에 집중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마무리하며 경청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따뜻한 소통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보다 듣는 법을 배우고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린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본론 4. 갈등 해결법. 성숙한 다툼의 기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감정, 서로 다른 가치관, 소통의 부족 등이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죠. 하지만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느냐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이상 갈등을 방치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성숙한 다툼의 기술을 익혀 관계를 새롭게 다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갈등 왜 피하지 말아야 할까?
갈등은 관계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서로 다르기에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은 때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거나 억누르면 감정이 쌓이고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마음속에 앙금이 쌓여 말수가 줄고 냉담해지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숙한 다툼은 오히려 관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이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노년기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관 차이,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과 생각이 다르기에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소통 부족, 마음속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에 대한 불안, 건강, 재정, 가족관계 등 변화가 많아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과거의 상처, 예전의 아픈 기억이나 미해결 문제들이 현재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성숙한 다툼의 핵심 원칙,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1.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나의 감정뿐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화가 나더라도 상대를 공격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집중하기.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에 집중합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3.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를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4. 시간과 장소를 적절히 선택하기.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쉬었다가 대화합니다.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선택합니다. 4. 갈등 상황에서 유용한 대화법. 1. 나 메시지 사용하기. 내가 항상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져서 힘들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청과 대묻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뜻인가요?처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비판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말투를 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은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5.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법. 1. 휴식과 감정 조절.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깊은 숨을 쉬거나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2. 중재자 도움받기. 때로는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꾸준한 대화 시간 마련하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듭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주 나누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갈등 해결 후 관계를 더 단단히. 갈등을 잘 해결한 뒤에는 반드시 다음을 기억하세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갈등으로 인해 더 가까워진 점을 되새깁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나눕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무리는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7. 갈등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갈등은 고통스럽지만 성숙한 다툼은 관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년기의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대화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노년의 삶에서 관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갈등은 관계가 끝나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성숙한 다툼의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에필로그. 다시 말 걸어보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종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와의 만남도 점점 드물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함에 익숙해져 관계의 벽을 스스로 쌓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많은 관계의 소원함은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말문을 트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가 무너진 벽을 허물고 따뜻한 마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일 한마디의 힘을 믿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때는 미안했어. 나는 내가 있어서 참 고마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열거나 닫습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말을 걸 때 우리는 내가 소중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노년이 되어 소통이 줄어든 지금 먼저 손 내밀어 한마디를 건네는 용기는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말을 걸기 어려운 이유, 하지만 말 걸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상처
상처받은 경험, 이전의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갈등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열기가 두려워집니다. 자존심과 고집,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나 상대가 먼저 다가와야 한다는 고집 때문에 침묵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변화에 대한 불안, 관계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실패할까 봐, 상대가 거부할까 봐 두려워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야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산말 걸기의 작은 실천법. 말 걸기가 어렵다면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쉬운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인사부터 시작하기. 아침에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도 충분합니다. 관심 표현하기. 상대의 건강, 취미, 최근 일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 시작한 취미가 재미있나요? 등. 감사와 사과 전하기. 작은 감사와 사과의 말도 관계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지난번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때 내가 너무 예민했어요. 미안해요.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말뿐 아니라 함께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도 소통의 기회입니다. 사 한마디가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 한마디가 가진 힘은 그저 말뿐만 아니라 관계와 마음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벽 허물기. 오랜 침묵과 거리감을 줄이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돕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 완화. 연결감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이 증대됩니다. 긍정적 행동의 연쇄 작용. 한 사람의 용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5. 노년은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삶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다시 맺고 성장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시기는 외로움과 고립이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의 작은 한마디, 당신이 보여주는 용기와 따뜻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6. 당신이 시작하는 연결의 이야기. 관계 회복은 기다리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하고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불안하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가 당신과 주변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괜찮다 시작해보자고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노년의 삶은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에 머무르지 말고 한마디로 따뜻한 세상에 발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다시 말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년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